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 스크린을 앞에다 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 그 대표적인 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음식과 까치발 운동이라는 것과 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피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무실 증후군이라는 그 9가지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 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는 것인데 이것을 GERD라고 하는데요. 위에도 염증이 생겨서 위염, 그리고 식도에도 염증이 생겨서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위에서 분비된 그 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심장마비와 같이 가슴이 답답한 그러한 증상.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와 이 그 역류성 식도염과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산일 거야 라고 치부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병원에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식도가 음식을 주물럭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보내서 윗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그 윗속으로 다 들어가면 식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소화액으로 잘 섞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면 윗속에 있는 소화액이나 또 위 소화가 되고 있는 음식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액이 이렇게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염의 모습인데 식도도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이건 심한 위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딱딱 나 있는 것은 소염제와 진통제를 과잉 복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도를 묘사한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산으로 계속 상처를 입으면 식도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쁘게 그린 사진이고요. 실제적으로 내시경을 했을 때 식도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식도암을 예방하시려면 역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커피입니다. 커피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영어로는 heartburn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누우면은 식도에 염증이라는 역류 증상이 생기기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식도가 너무 헐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물을 삼키는 것도 힘든 아주 심각한 증상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산이 많이 역류돼 가지고 목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 목이 그 굉장히 마른 듯한 그러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매우 심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위를 움켜잡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 의사에게 찾아가면은 위산중화제나 제산제를 처방을 받는데요. 산이 나왔을 때 액체로나 그 다음에 알약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그러한 약을 수도 있고 아예 산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앉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단은 앉아 있으니까 위가 이렇게 눌리는 역할이 되죠. 위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누르니까 위에 있는 그 액체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확 눌러지니까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열리는 그러한 그 좌식 문화가 바로 지금 그 오피스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예방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집에서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처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들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일단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류 질환을 계속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커피, 와인, 치즈, 소다, 초콜릿, 생마늘, 생양파, 고추, 레몬, 민트, 토마토. 소다나 치즈만 빼놓고는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생마늘부터는 사실은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익히지 않고 굽지 않고 생으로, 또 양파를 살짝 볶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는 위가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고추는 뭐 자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죠? 레몬즙이 몸속으로 흡수가 될 때는 그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데 위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굉장히 신산성입니다. 그러니까 헐어 있는 식도가 추가적으로 그 자극이 되니까 굉장히 아프죠. 민트나 토마토는 위산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 대신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 생강, 잎채소, 코코넛, 샐러리, 블루베리, 멜론, 참외, 바나나, 아보카도, 사과, 배, 이러한 것들은 역류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음식들은 문제가 되는 음식,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그 비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활성탄, 감초차, 국화차입니다. 여러분, 활성탄이 무엇일까요? 활성탄은 액티베이티드 차콜. 이것은 그냥 숯가루라고 하는데 숯이라고, 숯가루나 그다음에 숯정제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타다 남은 그런 그 숯이 아니고 이것은 고열 처리가 된 고압력 처리가 된 약으로 나온 활성탄인데 이것은 흡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을 보통 한 숟가락 정도를 물에 타가지고 잘 타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빨리 그 중화가 되고 상처 입은 위막이나 아니면은 식도막이 일단은 치유가 되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산을 흡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약물보다 훨씬 더 빨리 흡착되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임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초차가 있고 국화차가 있는데 그 영어로는 licorice가 이제 감초고요. 국화는 한국의 그 국화, 크리산테멈, 영어로 크리산테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캐모밀 티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차를 드시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속이 편안해지고 산이 그 생산되는 것을 일단은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활성탄으로 일단은 큰 불을 끄고 감초차나 국화차를 하루 내내 그 드실 수 있는 음료수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류 현상에 역류 질환의 나쁜 음식을 피하고 역류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위나 식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음식적인 차원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자세와 운동이 있는데요. 보통 여기 보면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러고 앉아서 화면을 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한쪽에 분명히 뭐가 하나 들어있죠. 커피가 있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세는 구부리고 그러니까 위는 눌려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살은 찌고 그 위에 있는 그 액체가 쥐어 짜져서 역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똑바로 하면은 그 증상을 좀 줄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지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나 제 스스로에게 적용한 것은 이렇게 서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냐 하는데요. 이렇게 서서 일하니까 자세가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몸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자세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책상이 없다면 이 위에다가 책상을 더 높게 만드는 책상 높이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하고 그 위에다가 컴퓨터를 넣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된다면 서서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셨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똑바른 같은 자세로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아파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족저근이 있습니다. 여기 발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 그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압박되는 것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압박을 안 하셔야 되겠죠. 그 운동이 바로 까치발입니다. 근데 까치발을 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운동을 한 사람은 허리가 1인치나 감소됐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또 엄청나게 절식을 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까치발로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감량이 되면, 특별히 복부 둘레가 감량이 되면, 줄어들면 무엇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역류 증상, 이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역류 증상을 막아줄 수 있죠. 근데 까치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까치발 운동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요. 영어로는 calf raise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 그냥 평평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든 모습을 보면 근육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종아리 근육을 딱 수축하는 장면입니다. 밑에 발꿈치를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운동의 관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굵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혜택은 무엇이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무엇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하지정맥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장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고혈압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다양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렇게 많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녁 때는 잠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헐지 않고 상하지 않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산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근육 운동이 있는데 이제 까치발과 같은 비슷한 운동을 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들 엉덩이 모양이 아주 예뻐지는 미용 효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불면증을 극복해야 됩니다. 불면증은 비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키는 또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었을 때 무엇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그것이 저녁 때는 멜라토닌으로 변형이 돼서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을 뇌 속에서 분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는 까치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종아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막는 3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음식이 있고, 두 번째는 까치발 운동이 있고, 세 번째는 수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 또 추가적인 질병을 얻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